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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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쩔쩔이는 윤석열 일본에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다 퍼주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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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부자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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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입만 열면 욕하는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수틀리면 적반하장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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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한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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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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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 탄핵 뉴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탄핵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쇼 그만 빵에 가쇼.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영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지난 촛불에도 많은 분들에게 민희진인가 미니진인가. 네, 우리 백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촛불에서도 홍대 앞에서 이제 뜨겁던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다들 알아보시고 막 그러시죠? 저를요? 네. 네. 근데 사회자가 굉장히 뭐 걱정하더라고. 이게 진짜 민희진님 아니고요. 그거 제가 너무 민희진님. 두려워가지고. 왜? 그녀에게 고소당할까봐. 고소당하면 좀 나가서 똑같이 한 번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왜냐면요 캐릭터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아. 실제 계신 분이니까. 네.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분도 이렇게 뭔가 좀 억압하는 권력 체제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탄핵 뉴스를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쫓긴다. 엄청나게. 저희들의 압박감 이것을 극복을 오늘도 못하고 아마도 쫓길 것을 예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뉴스를 들려드리면서 결국 이 모든 뉴스는 다 탄핵으로 통한다.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뉴스에서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다고요? 네, 첫 번째 뉴스가 액트지오 특집인데요. 아하. 수많은 논란들을 한번 싹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를 시추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양파를 깔려고 하는 것이냐.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 계속 나오는. 네. 네. 팩트지오입니다, 저희들은. 맞습니다. 네. 빠르게 좀 보면은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게 실체가 뭐냐, 네. 가정집에 있는 1인 네. 기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이 액트지오 자체도 어허. 영업세가 또 밀려가지고 법인 자격이 박탈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것도 꽤 긴 지금 기간 박탈된 거였어요, 보니까요. 거의 4년 가까이. 이 정도면 정말 1인 기업도 문제지만 정말 부실 기업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 세금을 얼마나 안 냈어요? 아니, 중간에 한번 낼 법도 한데. 아니, 세금 안 낸 것도 얼마 안 된대. 그러니까요. 이 회사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건 또 뒤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법인도 엉터리라는 건데 어. 회사 주소지도 가정집이고 네. 액면가 1파운드짜리 어. 주식 한 주짜리 회사였다. 네. 이게 그러니까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제 아니 그 1인 기업이던데요. 그러니까는 아유 우리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지금 전 세계에 저 뭐라 그래? 지사. 지사가 다 있고 다 재택근무하고 우리 영국에도 있어 법인이. 네. 그 어디요? 그랬더니 런던에 있다고 막 그랬던 그거죠 이게 지금. 네. 맞아요. 네. 이제 설립자가 에버딘 대학교 명예교수다 이렇게 했는데 명예교수 명단에도 실제 없다는 거죠. 야 진짜 너무하네 진짜. 네. 명단에도 까도 없고. 나와요. 그 런던에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저 사무실도 에버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비행기로 갔을 때 1시간 20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 이제 가면 1시간 좀 걸리니까. 내가 이거 그래서 검색을 해봤잖아. 네. 구글 지도를 해가지고 네. 런던에서 에버딘까지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이 영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런던은 아래쪽이잖아. 에버딘 저 위쪽이더라고. 맞아요. 스코틀랜드 그쪽이야. 그래가지고 800 몇 킬로인가? 800 몇 킬로면은 진짜 엄청난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한반도 뭐 제주도에서 제주 회사가 있는데 이거 서울지사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거랑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뻥을 깐고 또 사실은 이제 이게 몇 번을 걸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비토르 아브레우 사기꾼이. 네. 네, 또 이제 뭐 지질 탐사 전문이다, 뭐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의 이제 한인 매체에서는 개인이 절세를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몰랐을까요, 근데? 아,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 봐도 페이퍼 쿠폰이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체가 없는 회사고 이제 뭐가 이상한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텍사스 주 정부 등록 자료를 보면은 사업 영역 내 주 업종에는 이제 직업 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 네. 돼 있고 부업종에는 지리 컨설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네. 네, 윤석열 발표 후에 이제 홈페이지나 SNS에 없었던 컨설팅 항목을 급하게 추가를 네, 했다는 네. 얘기가 또 있고 세계 지명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슐럿버거, 헨리버튼 이런 엄청 큰 회사들을 제치고 액트지오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순서가 진행이 굉장히 우리 백진님께서 빨리 가니까 우리 네. PD님께서 지금 자막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네. 아무튼 워낙 이 지금 뻥치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슐럿버거 이런 데가 시가총액 82조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근데 액트지오는 이제 매출액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3,800만 원이면은 저도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있거든요. 아니 3,800만 원이면은 그 월급으로 연으로 치면 200? 한 300 뭐 얼마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월로 그렇죠. 치면?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개인의 연봉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말도 안 되고 매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그 헨리버튼이랄지 슐럿버거 같은 시가총액이 80조, 막 40조가 되는 이런 기업을 놔두고 그러니까. 왜 여기를 선택했냐 이거죠. 이거는 네. 진짜 이상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맞습니다. 네.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심해 탐사 호주 기업에서 이미 이제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여기 석유 시추 관련해가지고 철수를 네. 했다라는 거죠. 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또 게다가 우드사이드는 굉장히 큰 회사더만요. 이 사람들은 그 뭐 사진 보니까 엄청나게 건물도 크고. 그러니까요. 이 너무 사람들은 달라요. 이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여기를 이제 개발하다가 만약에 진짜 석유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뭐 나눠서 먹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포기하고 가버린 거잖아요. 네. 15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또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액트지오 동해 정밀 분석 결과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가 누구냐 했더니 이 아브레우의 논문 공동 저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증을 한 거예요. 사기를 검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평가를 검증한 전문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텍사스대 교수고 그리고 리더격인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석유공사에 해당 직원의 이제 스승이다. 맞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 아브레우가 사기꾼이 아니라 네. 혹시 이 검증단에 이미 이 텍사스 때 이 교수들이 이게 사기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는데 아브레우가 이런 말 했었죠. 탐사 성공률이 20%라는 의미는 5번 시추하면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이게 저희들이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웃기는 뉴스로 했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사기꾼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네.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진짜. 큰 발견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다음은 이건 무슨 얘기죠? 아브레우 네. 고문이 첫눈에 알아봤다. 왜 이래요? 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천공급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천공급. 아 첫눈에 그 보니까 거기 서구가 있어.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뭘 첫눈에 알아봐요? 15년 동안 지금 했는데도. 여러분들도 첫눈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사기꾼 같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네. 급락을 바로 그렇죠. 했겠죠. 바다를 딱 봤더니 첫눈에 여기 석유 있네. 네. 정말 너무합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시추 한 번당 1억 달러 비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억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달러면 한 1,400억 정도 1,300억 정도 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00억을 든다는 건데 아 진짜 막 돈을 그냥 함부로 그냥 팡팡 그냥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5번 시추하면은 발견할 수 있으니까 5천억 달러, 5천억 원만 좀 줘라. 아.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죠. 네. 네. 실제 동해 가스전 뭐 이따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뛰었었잖아요. 하니까 이제 가스공사 임원들이 또 네, 주식을 네. 매도했다. 네. 이러면 공시가 또 있었고 이게 참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이게. 네. 그 참 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알 텐데 예, 지금 보니까는 뭐 무슨 8,500만 원, 뭐 1억 8천 뭐 1억 800만 원 굉장히 네. 큰 돈들을 이렇게 다 매도를 한 거예요. 그 핵심 이제 이사들이 그냥 네네. 보니까 공급 본부장 그리고 비상임 이사, 경영지원 본부장, 네. 전략본부장 아. 거의 책임자급의 이런 고위직들이 있는 주식을 아. 다 팔았대요. 보유하고 있던 뭘 다 팔았는데 그게 뭐 1억 되고 한 그러니까.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벌 수 있는 최대치다. 아. 지금 팔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거죠. 그러니까. 예, 더 갈 게 아니라는 거를. 피디님 방금 우리 백지 배우님 얼굴이 굉장히 커졌다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풍선 효과 같은 건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오류가 있었어요? 저 못 봤어요. 네, 저만 봤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몇 개 이제 안 남았는데 끝도 끝이 없어요, 지금. 아 양파, 네, 양파지요. 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6개 항목이 네네. 있었는데 이거 다 제공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참. 이것도 왜 제공을 안 하냐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요. 네. 그 액트지오랑 석유공사랑 뭐 서로 계약을 하고 막 이제 할 때 이제 공문을 주고 받았을 텐데 그거 좀 보자. 그리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 예. 했을 때 그 회의록 좀 보자 했는데 이제 다 이제 뭐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공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했더라고요. 심지어 정보 공개 포털에 다 있던 것까지도 아, 그래.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이것도 진짜 하니까. 국 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수상하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건가? 그러니까요. 이거 공개했더니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내려버려라. 아예. 뭐 아니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공개를 하고 국민분들한테 이 이해를 구하고 검증이 됐다라고 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거면은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되는 건데 왜 숨기냐고 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더라 이거? 아 네.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천공이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네.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뭐 이런 말을 네. 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천공과 아브레우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푸른 네. 눈의 천공. 푸른 눈의 천공. 맞아 그런 말도 있던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증권가 찌라시에는 히딩크를 닮은 관상,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상승했다. 정말 이번에 여러 개 그 골 때리는 게 있었는데 그 20% 5번 하면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천공, 우리가 산유국 안 될 것 같아? 그 된다. 바다 있어 다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맞습니다. 와 히든크랑 닮았대. 근데 닮긴 닮았어 약간. 안 닮은 건 아닌데 닮긴 닮았어요. 맞아요. 다들 닮았어. 네, 근데 관상으로 그렇게 닮으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의 이 관상이나 이 무속 있잖아요. 무당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그게 있나 봐요. 이게 믿고 하는 게. 증권 이거 어디더라? 봤었는데 메리츠 증권인가? 하여튼 거기 그 증권사 직원이 버젓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뭐 술자리에서는 뭐 술자리 산다고 해도 좀 이게 뭐 그런데. 그거를 네. 예?
참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사기꾼이 아니니까 뭐 투자하라는 거야. 네. 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우리 그 저 액트지오, 구라지오를 팩트지오로 총정리한 그런 거고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 석유공사에서 지난 1월에 시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윤석열이 마치 지가 오늘 제가 시출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몰랐거나 윤석열을 속였거나 걔네들이 아니면 윤석열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아니죠. 했거나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건데 문제죠, 다. 예,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액트지오 관련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였고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요. 네. 윤석열이 이제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왔는데요. 쌓여있는 안건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아하. 의료계 총파업, 뭐 다가올 제2요구권 전국 등 쌓여있는 현안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몰리는 겁니다. 네네. 사실상 이제 액트지오 관련한 것도 저희가 많이 웃었지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네. 큰일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의료계 총파업,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등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심이 몰리는 문제죠. 예. 그 지금 이제 순방을 갔다 오니까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네. 안 보여서. 안 보여서. 네, 갤럽 기준으로 21% 몇 주 전에 그랬는데 26%까지 올랐다고. 아 갤럽이 26%예요. 네. 아 근데 그 좋아할 일인가? 야 26%다. 나 진짜 나는 그게 제일 황당해요. 그게 좋아할 일인가 지금. 그러게요. 26%가. 아 정말 진짜 서글픕니다 이 나라가. 아무튼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윤석열이 뭘 할까요? 네 술을 찾을 것 먹고. 같은데. 아. 네? 해외에 있을 때는 막 개 안고 개 끌어안고 아. 사진 찍고 아주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 동족을 만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그것도 그렇더라. 국견이라며? 국견을 줬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준 건가? 네. 네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이래 그게 국견.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진돗개 같은 걸 준 건가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술 그만 먹어요. 네. 네. 다음입니다. 윤석열이 이제 개각 준비를 착수를 했다는 소식인데 네. 정권 초에 임명된 장관들이 대거 대상인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 과기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관부터 바꾸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인재는 인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다들 하기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네. 원래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그 누굽니까 한덕수가 네. 아주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사임 못하고 있어. 사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임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이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어떤 방? 그만두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누가 지금 일하러 가고 싶겠어요. 네. 나 같아도 안 가지. 아니 그러니까 지 술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은 다 지금 거기 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뭐 그다음에 방송통신장악위원회 이런 데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호위 무사로만 지금 보내놓고 네. 나라를 이끌어갈 지금 힘이 없습니다. 네, 네, 탄핵이 맞습니다. 답이다. 네. 예.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된 네.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된 게 음.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법에는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내용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이런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네.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부권 자체도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행사했는지 아시나요, 정확히? 14번. 원수요. 네. 뭐야, 다 아셨네. 직전에 봤어요, 직전에. 오늘 이거 직전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더 거부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윤석열이. 그쵸, 아무래도. 아, 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거부권이요? 하겠죠. 더 한다. 만약에 안 한다면 언제 안 할 것 같아? 이제 어떤 데서는 일각에서는 뭐 한 15%까지 떨어지면서 살 수 있겠냐? 20% 아래로 떨어지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더 떨어지면 할 떨어질 수 있겠냐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은? 끝까지 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저도 계속 할 것 10% 같아요. 아래로 떨어져도 지지율이. 아예 저는 아, 윤석열이 얘는 내가 한 개 내주면 네. 지금 계속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게 아니면은 도저히 지금까지 이미 행보를 봤을 때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내주면 안 된다. 백지민도. 절대 밀리면 안 된다. 14번을 했는데 뭐 아. 이미 더 이상 뭐 여기서 하는 140번 한들. 네. 아, 제 생각에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놈은 상식을 뛰어넘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맞아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이놈은.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22대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계속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 되도록 오늘 17일 개의를 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하려고 하는 입장이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1시간 됐나요? 2시간 좀 전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입장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 안에는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이제 조속하게 구성을 마쳐야 된다고는 강조를 하지만 입장으로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사실상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이 이것이 부합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사실 국회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18개 모두 맞는 거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맞나요? 사실 혹시? 국민들은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네. 빨리 추진하라는 것이 70% 아니었어요? 네, 그거를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국민의 네. 민심인 것 같고 그거 구성한 대로 18개 다 하시라. 이게 네. 사실은 민심입니다. 독식해라. 네, 그게 네. 지금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네,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방금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국힘당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는 박준태가 한 얘기가 이제 제가 좀 재밌어 가지고 좀 이제 봤더니 네. 여당을 겁박하냐? 오만한 태도를 좀 버려라.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공개 토론하자고 했지 않냐 우리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너 답해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 자기소개 아니었어요? 이게 헷갈리나? 자기 얘기를 하나 봐. 무슨 얘기하는 아니, 건 도대체?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인가? 윤석열한테 그럴 하는 수도 얘기 같은데.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 네. 이런 말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일 재밌는 건 이거예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소수당이 7개 가져가야 된다는 건 법은 써 있고.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독식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독식을 하면 된다니까요, 민주당이. 좀 빨리 좀 합시다. 좀 빨리 좀. 네, 어쨌든 이 맞습니다. 국힘당이 자기가 7개라도 챙기고 싶으면 그렇죠. 자기가 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거부하고 해야 있는 게 돼요. 국힘당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강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창원에서 13일 날 경남 평화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비상시국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해병대 출신이신 김영만 고문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 핵을 네, 어떤 핵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유해야 할 핵은 아. 전쟁 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는 핵,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핵, 바로 윤석열 탄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오, 방금 약간 이거는 그 랩 같다. 뒤에 라임이 딱딱 맞네.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춰줄게 우리가. 자, 전쟁 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 도탄에 빠진 인생을 구할 수 있는 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해! 바로 윤석열 탄 해! 야, 딱 좋은데 이거. 이거 노래 만들어야 되나? 아유,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사실 네네. 엊그제 했던 그 공연에서 어. 제가 대사로 썼어요. 아, 그랬어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양해를 미리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 그리고 이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러면 그 핵이 어디 있냐? 어허. 우리의 주먹 속에 있다. 오. 라고 하신 거예요. 주먹. 네. 그 핵을 더 크게 외치고 이 탄핵을 야.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오, 선생님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 네. 그 우리가 보통 해병대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이제 뭐 극우 보수 우익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었잖아요. 저는 이미지가 조금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해병대 분들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다 그 또 해병대 분들은 또 자식들도 해병대 보내고 그러시대.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저 대대장 그 중령 네. 그분도 보니까 온 가족이 또 다 해병대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해병대고 형도 해병대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는 연세가 많으시던데 그죠? 네, 네. 네, 80 가까이 되셨던데, 네, 정말 어르신 그 뜻대로 빨리 우리가 탄핵을 이뤄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검찰이 12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네. 지난해 9월 이제 대북 송금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또 기소를 다시 한 거고 네네. 요거랑 이제 추가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까지 지금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요거 아세요? 잘 저도 몰랐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분당구 정자동에 호텔을 짓는 사유지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그 시행사인 B사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라고 해요. 네네. 요거까지 지금 얹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요. 이러다가는 이제 지금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지 아까? 2015년이요. 2015년이면 지난 9년 전인 거죠? 네. 이러다가는 계속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뭐 나중에는 뭐 이제 변호사 된 것까지도 이제 그 사기라고 할 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다 이제 수사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살펴보긴 해야겠지만은 대체로 성남시제에서 만약에 개발을 한다. 네. 수시하면은 뭐 성남 FC도 그렇고 어디 기업에서 투자를 받거나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이 들어서고 그럼 일자리가 생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 이제 도를 개발시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시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시 삼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되려면 내가 그 특혜를 줘서 뇌물을 받거나 이런 네.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뭐든지 다 문제 삼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윤석열이 결국은 자신의 정권 위기, 그 다음에 검사들의 검찰공화국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그냥 계속 작사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이 문제도 사실은 이게 판사들이 잘못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사실 완전 검사 손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그냥 사람 다 데려다가 놓고 뭐 초반 매겨가면서 이렇게 작전한 걸 인정해준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대장동, 지금 뭐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불법 후원금 뭐 관련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대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원스터리식으로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작사를 내겠다는 건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김진성인가요? 그 저 목에 칼 찌른 놈. 네. 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사법 살인이잖아요 이게. 너무 악의적인 거. 이게 살인마들 살인마. 진짜. 이게 검찰놈들 이거 지금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기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라고 판단해놓고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을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냐 네. 이런 걸 이제 짚은 거고
언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한 거죠. 네, 재판에 그랬죠. 출석을 하면서 아. 여러분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에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또 많이. 물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습니다. 뭐 망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의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외국에서 온 말이더만요. 네. 뭐 랩독이냐 와치독이냐. 네. 우리말로 치면 이제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언론이 그 사회에 도둑이 들어온다랄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이제 감시견으로서 짚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완전히 애완견이 돼가지고 그 사회의 위기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검찰에 지금 검찰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지금 악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위기고 여기 그냥 막 살살거리면서 이러면 되겠냐라고 비판한 거거든요. 맞아요. 실제 언론학에서도 공인되는 뭐 용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죠, 이제 반박을 그렇죠. 했고 랩독이 주인 무릎 위에 앉은 애완견, 권력에 복무하는 언론을 뜻한다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애완견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냥개? 뭐 투견? 네. 미친 광견. 진짜 맞습니다. 사실은 살인마들이에요. 살인마들 지금. 지금 완전히 얘네들이 지금 살인마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언론들이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미향 의원 그때 완전히 언론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에 평화의 집에 계시던 맞아요. 손영미 소장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그거 언론이 죽인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국힘당 대선 주자들급 얘네들이 막 엄청 한마디씩 했더라고 다 또 나경원 뭐 안철수 다 했는데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유승민이야. 유승민 이름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 언론을 겁박하고 조폭같이 말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면은 제가 좀 그 뭐라고 그래 국힘당에서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놈 아니에요. 나 이놈이 참 이게 꼴 보기 싫거든.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아유 그러면 지금 나라를 먼저 윤석열을 몰아내고 지가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좀 이놈들이 지금 아무튼 꼴불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융단 폭격을 쏟아내면은 사실은 개인이 네. 정말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떤 정치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낙인 찍히면은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반론을 펴도 언론에서 안 그렇습니다. 실어주니까 네. 그럼 난 범죄자가 사실상 되는 건 거고 이런 자기들의 어떤 행태를 언론들이 이제 돌아보고 개혁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언론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 구호를 높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촛불도 검언 개혁 촛불 이런 걸 했잖아요. 네. 네네. 촛불 그 서초 촛불 때도 아마 검언 개혁 촛불 그런 그 깃발도 맞아요. 많이 있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노동계 소식인데요. 어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16일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여기에 전체 응답자의 67.8%가 높네요. 시간당 11,000원, 월로 계산하면 월 23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왜냐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요걸 네. 이제 좀 주의 깊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최저임금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9,830원? 9,860원. 야, 30원을 놓쳤네. 30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한 푼이 소중합니다. 예. 9,860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갑질 119에 계신 노무사가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빨리 오르고 실질 임금은 사실상 하락한 상황에서 네네.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얘기하거나 또 윤석열 임기 초에 나왔던 업종별 차별 적용, 뭐 차등 임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완전 네. 노동자들 죽이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을 한 거죠. 사실상 이제 그 노동계들의 삶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마지막 그런 완충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맞죠, 맞죠. 네네. 이거를 빨리 더 높여줘야죠. 그러니까. 높여줘서. 네. 지금 이 최저임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네네. 이 노동계 기업
그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려고 네. 계속 공격을 언론 보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차등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다 죽을 것 같이 이제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영업자 생각할 거면은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 그런 걸 이 낮춰줘야죠. 배달 플랫폼 뭐 이런 어느 기사에 보니까 배달 플랫폼에 이런 이것저것 뭐 떴더니 10,000원짜리 팔아서 51원이 남았다 뭐 이런 네. 걸 봤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최저임금 문제만 자꾸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고 이 서민들만 이제 작살내는 네. 이런 행태 같습니다.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죠. 싸우라고 자영업자들이랑 또 노동자들이랑 그런 것도 있군요.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정책들을 병행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네요. 네, 아주 나쁩니다. 예.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국내 뉴스 마지막 뉴스. 네. 의료계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예고됐던 집단 휴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허. 서울대병원이 그 첫 순서로 중증과 희귀 질환을 제외한 진료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체 교수 중에 55%가 참여하면서 수술장 가동률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비롯해서 오늘부터 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다른 병원들은 분당 서울대 보라매 병원 등 해서 4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환자들의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무기한 휴진이 또 예고되어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윤석열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나요? 그게 걱정이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계속 광고도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어떤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 이거 의료계 관련해 가지고 공익 광고처럼 만든 것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보셨어요? 네. 네, 윤석열이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만은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 서민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국내 뉴스 10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갔어요. 네, 그래요? 제 계획은 30분 안에 끝내는 거였는데 네. 지금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촛불행동 TV가 마침내 수익 정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 수익 소식.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사하네요. 보시면서 슈퍼챗을 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은 선 내에서 계속해서 슈퍼챗을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국제 해보겠습니다. 네. 국제는 첫 번째는 일단 그 이스라엘 얘기인데요. 헤즈볼라와 이제 레바논에 이제 있는 이쪽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군사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네. 거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표적 공격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헤즈볼라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한 이틀 동안 로켓 300발 여발 정도를 발사하면서 이게 거의 최대 규모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래에 들어서. 그러면서 전면전 발발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충돌이 계속 격화될 상황으로 보이긴 하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의 어떤 헤즈볼라를 공격하려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덤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투석기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불덩이 같은 걸 던져서 야, 무슨 태우려고. 중세 전쟁인가?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GPS를 중세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게 헤즈볼라를 공격하려고 GPS 교란을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자기 장비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손으로? 지금, 네, 뭐 이제 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GPS를 누가 교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교란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들이 교란하고 그럼 자기 것도 못 쓰니까 이제 수동으로 이제 하려고 막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어쨌든 대결이 계속 고조되고 네. 충돌이 확산되는 건 거의 뭐 시간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서 지금 얼마 전에는 이란이 한번 세게 한번 그때도 한 300발 넘게 보냈죠. 네. 네, 그때 그런 게 있었고요. 지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레바논. 레바논의 이제 그 무장 단체죠, 헤즈볼라. 근데 사실상 이제 정부군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헤즈볼라와 지금 이제 교전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또 후티에서도 한번 또 쐈죠. 네. 후티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쐈어요. 그건 뭐 뒤에 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굉장히 중동이 지금 그 격전에 넘어가고 여기 지금 저희가 그게 나왔습니까? 그 라파에 대한 그 공격이 계속 있는데 그거는 뒤에 있나요 또? 뒤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라파엘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네. 계속해서 이게 공격을 하고 네. 참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다음 뉴스는 후티군의 공세도 이제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치열한 해전을 겪고 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티군이 7개월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홍해에서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력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한 선박도 50척이 넘고 이제 6월 12일에는 수상 드론까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는 12일에는 후티군이 이스라엘 도시 2곳을 이제 직접 공격하는 일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그 이제 후티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예멘의 그 반군 소위 이제 그 미국이 말할 때 반군이죠. 네. 사실 거기도 그 네. 정부군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 이제 수장이 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데 자체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이제 안사르알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치 헤즈볼라처럼. 근데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로 불러주고 이거 후티 반군은 안사르알라라고 안 불러줘요. 그것도 네. 좀 황당한데 아무튼 후티 반군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보니까 아니 왜 그러면 예멘의 후티 반군 거기다가 공격하면 안 되냐? 그 왜 안 하냐? 그 불만들이 지금 미군 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공격하자. 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나 보네 또. 그러면 또 약간 좀 복잡해지나 봐요. 그 공습을 어쨌든 몇 번 하기도 했는데 잘 이제 효과가 거의 없고 효과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무인기 이런 것도 계속 떠다니는데 계속 격추당하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엄청 강한 거네요 지금.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거의 지금 그렇게 멀리 쏜 거는 이란 다음 아닌가 여기가? 네, 후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소식인데요. 서방 진영에서 평화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100명 이상의 이제 지도자가 집결했다 이런 건데 15일 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서방 진영에서 이제 반 러시아 이 전선에 네. 사람들을 동참시키려고 지도자들을 여러 이제 끌어 모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크게 한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100명 이상의 지도자를 이제 모았으면은 네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많은 나라 지도자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러시아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이제 점점 낮아지니까 규모가 낮아졌군요.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규탄 강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떠나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네. 이제 참아 못하고 어허. 야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다른 나라에서 사야 되는데 아. 이런 거 좀 보장을 해줘라 뭐 이 정도 네. 수준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전에 러시아에서 보장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 네. 그 남쪽에 거기 자포리자인가? 자포리제라고도 부르기도 하던데 그쪽을 좀 약간 열어줄 테니까 그냥 농산물을 자유롭게 가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뭐 이렇게 많이 모여서까지 또 여기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늘 이렇게 약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것처럼 자기들의 싸움이 뭔가 명분을 가져가려고 명분을 하죠. 계속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명분 이번에 뭐 싸움이. 네. 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G7들도 모여가지고 막 그렇고요. 네. 네, 지금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구에서도 침공으로 표현했던 게 삭제되고 전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도 그래. 있는데, 네. 전쟁으로 바뀌었다. 예,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 당장 휴전 협상한다 네. 이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이제 포기하고 네. 이런 조건을 이제 내밀었다라는 건데요. 음.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철수하고 이 러시아가 편입한 영토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군사행동하지 마라 이런 거죠 사실상. 네. 이렇게 하면은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젤렌스키는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고요. 이제 맞아요. 걱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인가 제가 어디 기사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만 3만 몇 명이 죽었다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몇 년인가? 몇 년 안에 네. 나라가 없어질 정도래요. 나라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걸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G7이나 얘네들이 아니 걱정하지 마 무기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결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전쟁은 지속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괴롭혀가지고 좀 이제 힘을 빼겠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힘은 오히려 지들이 빠지고 말이죠. 맞아요.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너무 거. 희생이 이게 많이 빨리 되고 이제 있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유럽 의회 소식인데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극우 세력들이 약진했다 하면서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럽 의회 선거 방식이 각 나라별로 의석수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별로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네, 네. 뭐 이거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나라별로도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유럽 의회 전체를 봐더라도 중도나 좌파 세력들이 약간 부진하고 극우 세력이 약진해서 네. 의회 구성이 이제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 나라별로 봐도 약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데가 있는데 네.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극우 정당이 아예 일당이 된 거예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32%가 극우 정당을 이제 네. 투표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허허. 아예 마크롱이 야 이거 의회 해산 의회 이대로는 유지 못하겠다 해서 의회 해산을 하고 조기 총선을 하는 어떤 배수진 같은 거를 친 상태인데 허허.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극우 정당은 안 된다라는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네.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도 보이콧 같은 게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뭐 오지 마라 뭐 그러대 네, 프랑스에서. 그런 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세상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은 이게 극우로 갈 가능성들이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되게 우려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또 그 무솔리니나 또 히틀러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살 길이 힘드니까 그러면 원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너무 부자들이 너무 돈을 독식한다. 같이 살려면은 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좌절이 되면은 국민들이 극우에 빠지게 쉽다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는 실제로 너무 미국의 영향이 너무 강하니까 극우화 경향이 유럽에서 많이 이제 형성되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직격탄을 맞는 것 같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예.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의 그렇죠. 반증인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유럽을 완전히 그냥 황폐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만 좀 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 최대 피해자 아니에요, 독일이? 네. 그 에너지나 이런 거 러시아랑 그렇죠. 교류를 해서 식량도 그렇고 이게 잘 살고 잘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걸 억지로 미국이 끊어놓으니까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유럽이. 그러니까 독일의 지금 숄츠 전에 누구였죠? 마르켈? 메르켈? 메르켈? 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건데 맞아요. 그런 나라들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게 국어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국제뉴스 고맙습니다. 야, 다음 이제 한반도 뉴스인데요. 네. 자, 첫 번째로는 확성기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갈등이 불거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이게 6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다고 했어요. 네. 네. 5시부터 2시간 동안 했답니다. 2시간 뭐 BTS 음악도 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2일 날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자 또 뭐더라? 한미연합사? 한미연합 사령관 세 가지 모자가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싹싹 바꿔가면서 쓰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얘기를 하겠어. 이러면서 신원식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확성기 방송 왜 그랬어?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고요. 네네네. 그 다음 날 유엔사가 이거 조사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긴 지금 안 써 있는데요. 그 저 누구죠? 필립 골드버그 네. 주한미 대사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거 저 안 된다고, 위기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도 얘기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얘기할 정도면 이게 미국이 굉장히 이거 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이게. 돈도 세우고 있네요 지금.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이 대북 전단 살포가 한국 정부가 미국이랑 정말 소통 없이 네. 했겠냐 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죠. 예, 그 뭐 하나하나 사실은 이 뭐 평시 작전권이 한국군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시에도 한국군이랑 주한미군이랑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거는 뭐 상식 같은 일이고. 네. 심지어 도청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도청 맞아. 윤석열 그 도청까지 하는데 이걸 몰랐을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네. 근데 이제 막상 했는데 약간 이제 겁이 나는 정황이 몇 개 포착이 되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말렸어. 우리는 안 했어. 이런 발뺌이다.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 방금 한 것처럼 알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니까 발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몰래 했어? 라고 발끈하는 거다.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다. 아니면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가지고 경로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재미난 뉴스는 또 뒤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체 전술도로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장벽을 쳐버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며칠이게요? 9일. 9일이에요, 그게. 확성기 방송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이 숫자도 뭐 다 다양하거든요? 네. 뭐 수십 명이다? 십수 명이다? 뭐 30명이다? 뭐 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가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남침과 관련해서는 왜 우리 정부가 비호하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려갔다 올라간 것 같아 이렇게 발표했어 우리 정부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태도가? 그렇지. 깡끝 이러더니. 그러니까 자신한테 하는 거였나 봐. 즉시 강력히 끝까지 비호해 준다.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뭘 설치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뭔지는 지금 아직 알 수 없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월 말에 한미일이 다영역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다영역, 야, 뭐 다영역이 뭐냐 그랬더니 뭐 멀티 뭐예요? 그런 건데. 멀티 도메인? 도메인. 예, 지상, 도메인이면은 해상, 공중 등. 홈페이지 아니야? 도메인?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상, 해상, 공중, 뭐 사이버, 수중 뭐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게 지금 프리덤 엣지 훈련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미율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한미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었거든요. 네. UFG 네. 이거였고 일본이랑 미국이랑 하는 훈련이 킨 엣지 예. 이거였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리덤 엣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에 할까 싶었는데 이걸 6월 말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6월 초에 지금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는데 용감한 방패라는 훈련을 해요 미국이. 네. 여기에 또 자위대를 끌어들였어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급해. 자위대를 빨리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자위대랑 한국군을 내세우고 자기들은 빠지려고 그러는 건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그 이 동북아 의 정세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게 나오고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지금 벌써 이제 내일 18일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야, 이거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9, 20을 지금 베트남 방문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북한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G7 회의에서도 이걸 규탄했어요. 야, 북한 러시아 너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뭘 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군사력도 세지고 그럴까 봐. 예, 그런 게 있고. 그 미국의 소리에서도 굉장히 그런 야, 이거 큰일 나. 막 첨단 기술도 되고 막 핵이랑 미사일 이런 거 기능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게 엄청난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매우 이제 서방 미국 진영에서 봤을 때 매우 아. 우려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 미국 전문가들 반응을 네네. 보면은 북한이랑 러시아가 둘 다 어쨌든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가 군사 협력을 하면은 정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종합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 협력을 해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유사시에 자동 개입하는 군사 이제 어떤 네, 동맹으로 나아가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서방 진영에서 걱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하여튼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에 또 전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모양입니다. 내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이재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겁니다. 네. 네, 이건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13일 날 지금 발의한 거고요. 내용에서는 이제 전단 살포할 때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자. 이게 집회처럼 하자는 거예요. 집회처럼 사전 신고하게끔 하고 경찰서장이 이거를 위험하다 생각하면 살포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무조건 다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맞아요. 이미 위험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나름의 이제 이재강 의원께서는 그 안에서 좀 뭔가를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네.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첫 시도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북전단 자체는 지금 이건 윤석열을 사실상 날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뭐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5월 10날 한번 날렸고 지금 5월 마지막부터 6월 초까지 네. 예, 지금 두 단체가 날렸고 또 한 단체가 페트병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윤석열이 정부 차원에서 고조시킨 것 같은데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국정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하고 뭐 관련 대북 전단을 완전히 살포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도 네, 만들고 네. 이런 전방위적으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헌재에서 허락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이게 허락을 했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 헌재에서 이게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게 괜찮은 거다 이렇게 판결한 게 아니고 네. 대북 전단을 날리는 거를 그 처벌하는 게 너무 과하다. 이런 식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재가 다 허락을 한 것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강 의원은 그 틈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북 전단을 날리면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바로 위협되는 거지 바로 않습니까? 위협되는 네, 이거는 반드시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뉴스를 마무리해 볼까요? 아. 네, 야 마무리하고 이제 열받는 뉴스, 웃기는 뉴스, 그 다음에 주목할 뉴스인데요. 역시 5분이 남았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열받는 뉴스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열받는 뉴스부터 먼저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인하하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는 아시는 것처럼 무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 전체 가구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납부자들 중에서 중과세 높은 중과세 대상자가 이제 35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 네네. 35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아하. 2,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와, 거의 뭐 100분의 1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 어쨌든 뭐 99.5%가 와, 감소했어요. 엄청나네. 그래서 30만 명이 내던 거를 2,000명만 내게 하도록 근데 이미 완화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야. 납부 세액도 이제 줄어들어서 2022년에 1조 8천억 정도가 이제 납부됐는데 이 중과세액만. 네네. 근데 그게 900억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95%가 줄었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완전히 폐지하자 이렇게 하자는 건 거고. 네. 이 상- 부자 감세네. 엄청난 부자 감세. 이미 한 건데 완전히 폐지하자 이런 거니까. 야, 이거는 부자 그럼 감세가 아니라 부자 면세. 그렇죠. 면세해 주자는 거네. 세금을 폐지하자는 거니까 야. 면세가 맞나요?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속세 많이 낼 일이 있는 사람은 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이제
4.5 상속자의 4.5% 정도고 네네. 전체 인구의 0.03%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돈을 깎아주자 이런 거가 이거 완전 부자 감세를 하자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냥 저는 정체성을 밝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은 최저임금 문제 같은 거를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근데 이건 오히려 지금 부자들의 돈은 더 깎아주겠다. 부자 감세를 계속 그냥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감세를 하면은 이 복지나 이런 데에 들은 돈은 또 무슨 돈으로 이제 할 것이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생들 그 국가장학금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것도 세금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계속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내야 되는데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서 뭐 등록금을 내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대체 지급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그 상속세도 상속세가 상속세의 85.4%가 10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깎아주느냐고 말씀드린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건 안 해주고 네. 완전 거꾸로 가는 정부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쫙쫙 넘겨가는 그런 네. 뉴스가 되겠습니다. 웃기는 뉴스는 웃기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깜짝이야. 아까 얘기했던 소식인데요. 네. 국방부에서 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하기 전날 라케버라 유엔군 사령관이 방문해서 이제 우려를 표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리케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다. 네. 내가 더 동맹국의 상급자인데 네. 이거에 제동을 걸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서. 이제 신원식이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야 내가 저 동맹국의 상급자인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야, 내가 성산대.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야, 정말 자주적인 나라인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국군 통수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와 더불어서 네. 또 하나 더 있는 게 네. 러시아한테 또 지금 한마디를 했어요. 이거는 아하. 이제 신원식이 한 건 아닌데 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방북을 하는 소식과 관련해서 예. 북러 관계가 발전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관계인지를 아예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당당한 나라군요, 우리나라가.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요. 미국한테는 그냥 야 상급자야 우리가 이러고요. 러시아한테 선 넘지 마. 굉장한 나라예요. 네. 네, 이거는 촛불행동 TV 선넘사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선을 넘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주목할 뉴스는 이제 뭐라고 싶었냐면은 이제 쇼를 하지 말고 감방으로 가셔. 네.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필살기를 3종 세트를 날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북 확성기. 네, 확 날렸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순방 이제 사라지기죠. 그다음에 검찰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지지율이 한 20%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그러나 간신히 26%라는 건데 미미한. 이 세 가지 다 지금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네. 하나는 미국이 그냥 야 그만해 이랬고요. 두 번째로는 석유 이거 사기 쇼네 구라지요 이렇게 돼버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회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 민주당이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네. 이제 감옥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맞습니다. 좀 하루 빨리 탄핵으로 해가지고 감옥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김건희 방탄을 위한 윤석열 방탄을 위한 이 전쟁 훈련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좀 제발 좀 저희들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최저임금 좀 11,000원, 12,000원 팍팍 좀 올리고요. 네.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탄핵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나 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